네,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념을 이해시키는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면서 수학 학습을 시키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다 세정방배 김종호입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거창한 거 없이 수학 공부는 정말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5등급제와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는 진짜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수학 학습 방법과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로드맵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수학 공부할 때 가장 확실한 수학 학습법으로 4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정리, 두 번째 문제풀이를 통한 유형 파악, 세 번째는 빨간색 글씨 닫기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고찰, 네 번째 오답 문제에 대한 재점검 반복을 통해서 요 4단계를 거쳐야지만 공부가 제대로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정확한 개념 정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거는 각 선생님, 대치동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저도 대치동 2월달까지 있다가 세정방배로 넘어왔는데 간단하게 주님을 모시면서 어떻게 그 주님이 아닐 수 있죠. 네, 그냥 간단하게 친분 교류를 하면서도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 선생님 저걸 알고 있네 모르고 있네 이런 은근슬쩍 드러나거든요. 근데 정말 대치동 선생님, 진짜 오래된 선생님도 거기까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를 더 넘어서서 고민을 해서 학생들한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개념 설명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학생이 개념 수업을 듣고 나서 한 이틀, 3일 후에 이제 다른 수업 진행 이렇게 계속 흘러갈 것인데, 제가 옆구리를 찔러서 이거 뭐야? 라고 물으면 진짜 10중 8구 어버버합니다. 왜냐하면은 개념이 정확하게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거를 기반으로 문제를 응용시킬 수가 있는데, 개념은 대충 돼 있고 애들이 영어 숙제도 있고 제 숙제도 있고 여러가지 숙제도 있고 학교의 숙제도 있고 수행평가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뭐를 합니까? 빨리 과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문제풀이 급급합니다. 다시 말했을 때 개념은 뒷전이고 수업 들을 때 그래도 열심히 들었더니 아는 거 같네 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문제풀이 하다 보면은 개념을 싹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도 예를 들었을 때 라면을 끓일 때도 라면에는 물 몇 밀리리터에 몇 분을 끓여라는 그 레시피가 라면 뒷봉지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거대로 안 끓이고, 예를 들어 기양 84라든지 미디어를 보면 어떤 친구들 보면은 마이웨이식으로 라면을 끓입니다. 물 그냥 칼칼칼 대충 몇 분을 끓이든지 말든지 그냥 감으로, 그렇게 되면은 확실하게 맛있는 라면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수학도 개념이 정확히 탑재 안 돼 있으면은 어려운 문항 풀 때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이 맞을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맞을까? 거기에서부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이 정확히 다져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예비 고3, 예비 고1 어머님들이 그래도 많으신 것 같고 공통 수학원은 한 번씩 다 돌려보셨죠, 어머님들? 일단 시켜보셨죠? 여기 공통 수학원 한 번도 안 시켜보신 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선행 안. 괜찮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미 해보신 분들을 제가 애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가셔서 오늘 잡돌이용으로 쓰시지 마시고 그냥 분명하게 우리 아이가 이걸 알고 있는지 없는지, 개념을 정확히 탑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지를 굉장히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학생들한테 차수라는 거에 관해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차수. 공통수학원 첫 강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럼 차수라고 말했을 때 학생들이 그냥 문자 위에 있는 숫자라고 대답을 많이 할 겁니다. 하면서. 근데 그렇게 돼 있으면 공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중등과정이랑 다르게 고등과정에서는 용어도 중요할 뿐더러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차수라고 말하면 우리가 항의 차수랑 식의 차수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자, 어머님들도 한번 수업을 들어보실까요? 자, x제곱 y라고 하면 x가 2개, y가 1개가 곱해져 있는 다 항식입니다. 자, 차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수는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입니다. 특정한 문자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특정한 문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 입에서 특정한 문자가 나온다. 와, 엑셀런트. 그럼 여기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특정한 문자가 XY라고 하면 X가 2개, Y가 하나니까 XY 전체, 특정한 문자 XY 전체가 돼서 3차입니다. 3차. 그래서 요거 딱 써셔놓고 요거 아무 개야 몇 차냐 물어봤을 때 대답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차수부터 먼저 물어보셔야죠. 일단 항해 차수와 시계 차수를 나눌 수 있는지. 그래서 XY가 3차, X 특정한 문자를 X라고만 지정하면 X에 관해서 몇 차일 것 같습니까, 어머님들? 2차입니다. 2차. X 2차. X는 2개밖에 없으니까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X에 관해서 2차, Y에 관해서 1차, XY에 관해서 3차. 특정한 문자를 언급하지 않으면 XY라고 통용스럽게 3차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되게 디테일합니다, 어머님들. 그러면 시계 차수는 예를 들었을 때 3x제곱 4x제곱 y 플러스 5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요게 다 항입니다. 항에서 특정한 문자 기준에 대해서 가장 높은 항, 그럼 x에 대해서 2차, y에 관해서 1차이겠습니까, 어머님들? 그래서 다시 한번 항의 차수는 문자 곱해진 개수, 시계 차수는 각 항에서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것. 요렇게 이제 애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머님들? 근데 요 디테일한 거를 가져가는 친구가 있고 그냥 꼴로 드는 친구가 태반입니다. 정말 제가 현역 고일도 내신고사 치기 전에 개념을 물어봤을 때 이것을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는 예를 들어 10명 중에서 2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비어있는 학습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갔는데 이런 거 한번 체크용으로 한번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그래서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문제 풀이를 통해서 유형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고기도 씹어야 마신 것처럼 문제도 풀어는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깊은 고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문제 풀러 하면은 모르는 거 째깍 5분 이내에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얼마나 바쁜 삶을 사는지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느냐?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자꾸 비어져요. 어려우니까 생각을 못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넘어서야지. 그래서 학생들은 보여주기식까지 별표 치고 와서 쌤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질문하면 다행이긴 한데,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한 문제에 관해서 30분이나 1시간이나 학생들마다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과제가 너무 많든지 간에 숙제를 빨리 끝내고 놀고 싶은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관해서 깊게 고민 안 하고 5분 만에 고민 끝 별표에서 쌤한테 질문해봤자 쌤이 그거 풀어줘봤자 그 제 머리로 푼 거거든요. 그럼 애들이 고민이 없으면 그 문제를 쌤이 풀어주고 나서 바로 앞에서 다시 풀어봐 하면 절대 못 풉니다. 놀랍게도.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언제 느냐 하면은 내가 문제를 일단 개념을 정립하고 나서 그 개념을 기반으로 충분히 고민하는데, 근데 고민할 때도 어머님들 머리로만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거는 다 뻥입니다. 저도 머리로만 못 풉니다. 연습장에 결국 풀이가 나와야지 문제가 풀리지. 정말 쉬운 문항 같은 거야 빨리 풀리겠지만 호흡이 긴 문항들은 풀이가 연습장에 3장 4장 풀어봐야 되는 시도가 있어야지.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를 해보다 보면은 그게 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되게 나이스하게만 풀어서 짝짝짝 풀리면 누가 수학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깊은 고찰을 할 때 연습장에다가 풀이를 한 문제 틀려도 좋습니다. 못 풀어도 좋습니다. 그 문항에 관해서 충분히 고민한 흔적, 그걸 저는 연습장 3장 4장 기준으로 좀 파악합니다. 근데 그 정도 성에 착일까 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연습장 한두 장이라도, 심지어 한 장이라도 그 문제에 관해서 시도해본 흔적이 있으면은 아, 이 친구 고민하는 친구구나. 근데 풀이가 중구난방이고 이 한 문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그건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 1번 문항에 관해서 분명히 틀렸어, 못 풀었어. 근데 그 문장에 대해서 틀려도 좋으니까 그 문장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장에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사이에 뭔가 고민의 흔적이 있을 때 그게 켜켜이 쌓여서 수학은 잘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풀었던 문항에 관해서도 오답 문제에 대해서 재점검까지 마쳐야지만 그게 기억 잔상이 오래가지, 기억을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오답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또 빨리 휘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린 문항 끝까지 해결하는 문항 이틀 3일 후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학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시 2차, 3차, N차 풀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념을 반드시 반복해서 써보기를 시키고 손으로 쓰게 시킵니다. 개념을 써봐야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옆구리 찔러서 개념 체크하고 또는 개념 테스트까지 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많은 실패를 해보자라고 끊임없이 귀에 딱 않을 때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저는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1 학부모님이다 보니까 여름방학 로드맵을 해서 저희가 역연산을 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할 때 저는 일단은 3단계는 반드시 아까 전에 내 유형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단계를 거칠 때는 자 현실적으로는 1단계는 개념 체계화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히 정립해야 되겠죠. 차수가 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대표 문제 풀면서 기본 유형을 자동화시켜서 추천하는 거는 개념서 수학의 바이블 이런 개념서 탄탄하게 가지고 유형서 센 정도까지 푸는 거를 저는 1단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1단계에서 당연히 개념 정리 노트를 적극 활용하면서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거에 굉장한 포커스를 둬야 되고 그래서 개념 데일리 테스트 치면서 다지고 오답 정리하는 정도의 단계로 1단계를 준비하고 두 번째는 고난도 유형을 구조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했을 때 너무 쉽죠? 개념 센 정도 풀고 나서 흔히 들으셨던 블랙라벨 고쟁이 같은 심화 유형서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심화 유형서 그냥 선생님 특강본에서 한번 들었다 이게 공부가 아니라 본인 힘으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해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뭐 테니스를 배우든 배드민턴을 배우든 골프를 배우든 한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듣고 똑같이 못 재현하잖아요. 수학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한두 번에 뭔가를 결과를 자꾸 얻어가려고 하니까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형서 풀 때 끝까지 내가 해보는 거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2단계고 마지막 3단계는 실전형 사고 킬러 대응이라서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항까지 다루는 거를 보통 대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 해야지 내신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지 내신고사 따로 공부, 수능 공부 따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신고사는 수능을 대비한 부분 합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내신고사에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 퍼포먼스를 내주는 게 모여야지 수능이 대박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단계까지 킬러, 중킬러, 합성 병영까지 풀어본다거나 계란 킬러보다는 요즘은 중킬러 난이도가 상향하고 있다 보니까 계산량도 되게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연습까지 어우러지는 그래서 저는 아까 근본적인 4가지로 수학은 학습해야 된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3단계를 제가 표로 쭉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어차피 머리에 안 들어가실 거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는 플러스 알파 해주면 좋은 정도.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고3 수능까지 저렇게 3단계가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중3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중3 여름방학 전까지는 중등 전과정을 일단 완료하는 게 좋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3다시 내신 대비를 따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여름방학 전 중등 전과정 완료하고 중3 여름방학 때는 공통수학고 선행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중3 2학기 됐을 때는 중3다시 내신도 준비할 거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시면서 이제 선행했는 걸 기반으로 공통수학 1단계 정도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좀 가져가시면 좋다.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3단계를 역연산했을 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완벽한 대비가 되더라.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1단계를 하고 났을 때는 차수를 물었을 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되는 1단계. 그래서 1단계 중3 2학기 그 다음에 겨울방학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통수학 2단계 접어드시면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블랙라벨 고정이 저 때는 최소한 풀어봐야 된다. 그래야지 고1 내신 들어갔을 때 3단계 모의고사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마지막 겨울방학이니까 공통수학은 2단계 하고 공통역 2 선행까지 겸해주는 투트랙으로 겸해주는 걸 저는 일단 마지노선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단계 과정을 거쳐서 저희 세정에서는 여름방학 정규 특강 그렇게까지 지금 안내를 잠시 해드리면, 자, 심세희 선생님이라 해서 대수 실력이 개설되어 있고요, 어머님. 자, 어차피 브로셔나 책자에 다 있기 때문에 포인트만 집어드리겠습니다. 심세희 선생님 대수 실력 12회로 방학 때 정규를 이끌어가시는 겁니다. 정규반입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반입니다. 공통수학 2 최상위 반이라 해서 지금 이 반에는 블랙라벨 고쟁이까지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에는 일단은 방학 때까지 커리큘럼만 여기에는 적혀 있는 거고요. 방학 이어서도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선생님이라 해서 굉장히 살뜰하게 조금 되게 상위권 애들은 아니지만 밑에서 개념이 좀 떨어져 있는 애들 메이크업 하는 걸 되게 잘하신 표현 선생님이 3-2 개념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특강으로 저는 공통수학원 개념, 그 다음에 심세 선생님 공통수학원 실력, 그 다음에 저는 또 공통수학 2 개념, 그 다음에 황길주 선생님은 고3만 하십니다. 고3이다 보니까 고2 때부터 해서 대수 이제 케어하시니까 대수 특강 저희가 개설해 나왔고, 그 다음에 안현남 선생님이라서 고1, 2를 담당하시는 분인데 미적원 개념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 선생님 고 2, 3을 담당하시는데 확통 특강 이렇게 맡아주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영 선생님이라서 수리논술에 되게 강하신 분인데 대치에서 저희 다 수리논술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또 기하 개념 수업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PT도 이렇게 저랑 김세준 선생님, 신세희 선생님, 표행 선생님도 여러 번 PT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중3 예비 특강에는 다시 한번 좀 정리드리면 여름방학 정규 특강에서 모든 과정, 학생들의 성취에 따라서 공통수학 1부터 해서 기하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막 수업만 있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단계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처음에는 개념을 이해하다 하십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 그래서 방학 특강이 끝나고 나면 개념을 정복했다가 될 수 있는 방배 세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탄탄하게 해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이어서 다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고